자, 이제 그 네 번째 남은, 네 개 남은 그 실험 중에 하나인 사이즈 익스클루전, 우리가 SEHPC 또는 SEC라고 불리는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형질전환, 가나와이신 셀렉션, 배양을 쭉 거쳐서 셀을 깨고 단백질을 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도를 측정하고 잘 만들어졌는지도 보고 농도를 측정한 후에 이제 좀 더 딥하게 얘들이 어떻게 되는가, 얘들이 좀 더 세세하게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가, hul성이 어떤지 특성이 어떤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맨 첫 번째로 사이즈 익스클루전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는 원래는 단백질의 응집 및 불순물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HPLC를 통해 가지고 컬럼을 사이즈 익스클루전 컬럼을 통해서 분리하게 되면 응집이 생기는 것도 관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물질들이 생기는지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는 단백질 크기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툴이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같은 목적의 SDS 페이지보다 뛰어난 분리법입니다. SDS 페이지는 SDS 페이지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SDS 페이지 같은 경우는 주로 디터전트를 통해 가지고 다 분리한 다음에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끊은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지만, 이 사이즈 익스클루전 같은 경우는 온채로 그냥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구조를 이룬 채로 분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정성적인 판단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HPLC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도 하지만, 이 사이즈 익스클루전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분리 정제할 때도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HPLC를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툴로서 단백질의 응집 정도와 불순물의 정도를 판단하는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 종류를 제가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고, 그중에 사이즈 익스클루전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 즉 그리고 NINTA를 이용해 가지고 히스테이에 붙어 있는 프로테인 A를 정제할 때 제가 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 익스클루전 같은 경우는 작은 물질들은 공극을 통해서 아주 긴 시간을 흘러가지만, 큰 물질들은 공극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단거리를 이동한다. 그래서 큰 물질들이 빨리 빠져나오고 작은 물질들은 천천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죠. 이걸 좀 더 옆에 그림처럼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들은 공극을 들어갔다가 한참 돌다 나오는 반면, 빨간색들은 공극을 들어갈 수 없어서 이 큰 레진 사이로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아주 짧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가 짧은 큰 물질들은 빨리 나오고 작은 물질들은 뒤늦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사이즈 익스클루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얘들이랑 비슷한 그 SDS 페이지랑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구조를 가진 채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SDS 페이지 제일 할 때도 이쪽에 그 스탠다드 그 사이즈 마크를 넣어줬잖아요. 이 사이즈 익스클루전도 보통 이렇게 그 사이즈 마커 같은 것들 넣어줍니다. IgM, 디로글로불린, 베리틴,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그 단백질을 같이 믹스처한 걸 넣어주게 되고요. 얘들이 이제 사이즈 마커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IgM 같은 경우는 1메가달톤 정도 된다. 그리고 660, 440, 알돌레이즈는 대략적으로 이 알돌레이즈쯤 나오는 애들이 대략적으로 항체들이 알돌레이즈쯤에 나오고요. 그리고 큰 놈들은 앞쪽으로, 작은 놈들은 뒤쪽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SDS 페이지 제일할 때 사이즈 마커를 믹스처를 샀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보통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섞여 있는 물질들을 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 조교님께서 이걸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즈 익스클루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한 결과, 얘들이 지금 사이즈 마커들이에요. 이 정도가 아까 말한 알돌레이즈쯤 될 거고요.
알돌 레이저 쭉 될 거고, 뭐 그 외에 각각의 사이즈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허셉틴이라는 아주 좋은 물질들을 찍었던, 여기 마테라라는 물질을 찍었고요. 제 샘플을 찍었던 겁니다. 근데 보면 어, 여기는 다른 물질들이 거의 없고 단일 피크가 나오게 되면서 얘들은 응집도 없고 그리고 불순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들었던 샘플, 정제를 약간 덜 했던 샘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인 모노머가 이렇게 나오고 서로가 한 두세 개가 엉겨 있는 폴리고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신 얘들처럼 약간의 뭐라 해야 되나 불순물도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넓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넓이를 계산해 가지고 비교해 보면 모노머는 96%, 97% 정도 올리고머 그러니까 두 개부터인지 세 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응집체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한 3.4% 정도 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녹색은 나의 샘플, 그리고 파란색은 마페라. 근데 교수님 아마 두 개 사이즈가 비슷할 텐데 왜 차이가 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들은 그 SDS 페이지처럼 똑같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몰레큘러 웨이트의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 일루션 타임이 조금씩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퀀스가 두세 개만 바뀌어도 얘들의 일루션 되는 차이가 거의 비슷해야 될 것 같지만 일루션 차이가 한 0.5분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위치 사이에 나오겠다를 판단하고 물질이 어디 사이에 나오겠다를 판단을 하면 되지. 그 외에는 뭐 특별히 그 외에는 이제 모노머가 올리고머가 있는지 불순물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정확하게 몇 분대에 나와야 된다. 이건 솔직히 무시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비물 HPLC 스탠다드 컬럼 이걸 이제 가시면 이 실험 방법은 조교님께서 다 설명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워시 샘플 1, 2 중에 한두 개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 정지한 거 있죠? 그걸 1mg/ml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여러분들이 측정했던 농도를 가지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도가 더 낮다면 볼륨을 좀 많이 인젝션하고 이 부분은 조교님과 상의해서 하시면 되고 조교님께서 기기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SEHPLC를 수행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샘플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교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려놓고 나면 아마 런당 보시겠지만 한 30분씩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날쯤에 그 데이터를 받으러 오시면 될 거예요. 데이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받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서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고서 작성은 올리고마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 안에서 불순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